정도 간격단행과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경합 한대건의 음담 해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월의 1400m 2등급 경주인 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경주 이번 모로피즈는 힘으로 뛰는 마트예요.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태 좋아요. 자, 이번 파나마와십니다. 게이트가 2번을 차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냥 갑니다. 2번 놓고 1번 쪽으로 완짱 들어갑니다. 모르피스 1번, 2번 두 마리 크게 앞서있고 5번 경주리 1300m 제7경주 국민드림 기부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전복 캡틴이 지난번에 굉장히 잘 쓴 모닝이었었죠. 7번 매니블레이드가 8번만 스피드 닥터가 휴대전을 말하면 경주의 조건이 훨씬 더 좋아요. 7번 놓고 6번, 10번. 2위는 6번마 전복 캡틴 모습 보이면서 혼합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만 클린업 보드예요. 정말 마피 상태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7번은 언더풀 잭팟도 객관적인 능력상 밀리진 않죠. 3번을 놓고 7번, 10번 7번, 3번, 1번 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7번, 3번, 1번 벌써 11월 경마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서울 경마에서는 대통령배 부산의 마필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부산의 대표마가 다 올라왔죠. 국산마들만의 경주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은 트리플 라인이라는 마필이 2000 몇 년도부터 16, 17, 2015년도부터 먹었네요. 2015년부터 16년, 17년 3회 연속으로 트리플 라인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통령배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 마필도 올해가 거의 이제 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올해까지도 출전을 하고 있고 또 서울의 대표마라고 할 수 있는 국산 마필 천지스톰이 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주로 펼쳐질 것 같은데 대통령배지만은 대통령은 역시나 오지 않고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한 몇 년, 한 5,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역시나 대통령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제인이 형 한번 와주면 경마가 상당히 많이 발전할 텐데 혹시라도 방송 보진 않겠지만 형 한번 와주면 안 되나?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레저 스포츠라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마장에 가보시면 옛날 같지 않죠.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도 없고 제가 20대에 경마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나이에 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연인들 데이트하러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입장료 없으니까 주말에 놀러 오셔서 또 시간도 때우시고 많이 하셨는데 좀 야박해졌어. 현명관 회장 때문에 경마장이 상당히 많이 야박해졌죠. 주차요금도 받고 입장료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약간 퇴색돼 가고 있는 경마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뭔가를 좀 계기로 해서 경마가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충분한 레저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사이조차도 도박이라고 규정하는 눈치라서 걔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런 눈치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어쨌든 재밌어요. 나 한대건은 경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이걸 또 직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참 복받은 놈이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매주 피가 마르고 매주 혈압이 올라가는 그러한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재밌어. 재밌으니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경마로 인해서 폐가 망신했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듣기도 하는데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그걸로 죽나 사람이? 오늘 안 하면 오늘 이러면 다음 주에 또 따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오늘 죽기 살기로 해. 오늘 경마 팬들은 내일이 없어. 좀 내일이 있는 경마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다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시라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마사회까지는 안 들어가나 봐요. 마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상가들이 많은 취재기자들이 자신들이 얻은 정보를 공개를 하면 경마의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죠? 맹목적인 인기만에 대한 집중 그리고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인기만인데도 불구하고 컨텐츠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10명 될까 말까예요. 그럼 잘 뛰겠죠. 그걸 뭐하러 숨겨?
내 말이 베스트가 아니면 베스트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 갔다가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예. 좀 이해는 안 돼. 어쨌든 간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대상경주 대통령배가 시행이 된다는 거. 일요일 경마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일요일 경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괜찮았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동안 성적. 하이라이트 영상을 짜면서도 너무 많아서 다 넣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나는 이런 것 같아. 나도 배팅을 해봤잖아요. 예, 막건을 사봤던 놈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많이 하세요. 뭐 양단면이 있는데, 야, 난 한 3배짜리, 5배짜리라도 한 방으로 좀 이렇게 네가 승부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야,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런 걸 무슨 예상이라고 자빠졌냐? 야, 그래 배당을 좀 가르쳐줘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여러분들의 뭐 맞춰갖고 춤을 출 일은 없잖아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다건이랑 제랑은 나랑은 안 맞아. 그럼 저를 안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랬죠. 뭐 승부경주도 적중 어느 정도 나왔고 일방 적중도 나왔는데 자꾸 이제 주력으로 안 떨어지고 이제 방어로 떨어지니까 또 구멍수를 조금 더 넓혔어요. 제가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구멍수를 좀 더 넓혔는데 그나마 배당도 크지 않았는데 방어로 떨어지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뭐 적중했으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 적중했어. 나 잘났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훨씬 더 저한테 광고가 되겠지만 저조차도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러한 경마일이 중간이 아니었나. 적중은 많이 나왔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간 양일간에 걸쳐서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적중에 성공을 했어요. 토요일 날은 단통 막건으로 들어오고 주력 막건으로 들어왔고요. 일요일 날은 방어 막건으로 들어오면서 뭐 액면상으로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더바가 메인 승부처 다 적중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일요일 날 경마 끝나고 넉넉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오늘 뭘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이거 제가 그냥 쌀데기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 대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적중을 해도 시원하게 하고 먹어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을 많이 좀 찾아내서 재밌는 경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고요. 적중은 괜찮았어. 솔직히 뭐 나쁘지 않았어. 그잖아. 여러분들 뭐 제 문자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무통장 문자도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괜찮았잖아. 뭐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었잖아. 잘해볼게요. 이번 주도. 자, 출발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학수고대 하시고 두 눈 쫑긋 귀구나. 귀 쫑긋 눈을 어떻게 쫑긋거려? 귀를 쫑긋 해보시고 들으셔야 될 경주입니다. 자, 한대건이가 직접 만나고 왔고 직접 듣고 왔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왔습니다. 자, 한대건이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직접 만나봤어 코너의 기수는 유승환 기수예요. 네. 하도 유승환 기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만나봤어 코너를 하면서 자주 이렇게 불러드리는 기수가 몇 명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사실 이 목요일날 취재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기수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말에 기승하는 기수들은 거의 99% 만납니다.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기수들은 좀 이제 선정이 돼 있죠. 뭐, 유승환, 이혁, 뭐, 김동수, 뭐, 이렇게 좀, 자주 거론이 되는 기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그게 말 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수들이 공평하게 하루에 많은 마필을 기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10명 정도 되는, 10명도 아니죠. 한 5명에서 8명 되는 기수들이 굉장히 이 출전하는 두수를 많이 기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마방이나 마주 입장에서 그렇죠. 잘 타는 기수 태워서 상금 벌고 싶지. 내가 지금 말 잘 만들어놨는데 그 말 실수할까봐 못 태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문세영이 기수 있을 때는 문세영이는 항상 예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집중되는 거예요. 편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가급적이면은 말에 많이 기승하는 기수들이 인기말을 기승하기 때문에 그 마피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자꾸 이제 같은 기수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내가 기수 선정을 할 때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예. 근데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뭐 이번 주에 유승환 했다고 다음 주에 유승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이혁 기수 했다고 다음 주에 이혁 기수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야, 한다고 쟤는 맨날 유승환하고 이혁밖에 안 만나나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기수들을 다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내가 기수 얘기로만 해서 인터뷰한 것만 해도 난 이 방송 한 3시간 찍을 수 있어. 이번 주 출전하는 기수들 뭐 어떤 마피를 어떻게 얘기하더라. 한 3시간, 4시간 내가 찍을 수 있다니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참고 들어요, 그냥. 뭐 어떡할 거야. 아니면 나한테 돈을 주든가. 돈을 주면 내가 딱 해줄 테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승환 기수를 이번 주에 만나고 왔고, 오늘 이상하게 기수들이 빨리 들어오더라고. 신기하네. 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어쨌든. 자, 이승환 기수를 만나고 처음으로 얘기했던 마피입니다. 자, 1경주에 출전하는 마피이고요. 1번마 신해축복입니다. 요거는 제가 심승태 조교사도 만나고 왔습니다. 직접 만나고 왔는데, 일단은 7월 달에 주행검사를 모습을 보면, 이 신의 축복이라는 마필이 선행력이 있어요. 선행력이 있는데 지구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데뷔전 때도 8월 25일이 데뷔전인데, 안말경주에 출전합니다. 편성도 약했다고 봐야 되겠죠. 안말경주니까. 그래서 선행을 가서 이제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근데 워낙에 지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뭐 과도한 인기는 끌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곽이지만 밀어서 선입권 가담을 합니다. 선행을 실패하죠. 그러고 나서는 따라가면서 뭔 일이 있는지 너무 무기력하게 1분 6초 3. 그러니까 1분 6초 대 이하로 들어오면 다시 재주행검사를 지정받게 돼 있죠. 너무 못 뛰었다. 주행검사 1분 6초면 통과한데도 그것도 못 뛰었으니까 다시 자기가 주행검사 받아. 이래갖고 주행검사를 다시 받게 된 마필입니다. 재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뭐 선두권 가담하고 밀고 올라오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데 뭔가 좀 이렇게 강단이 있다? 예, 그런 느낌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심승태 조교사를 갑자기 심승태 조교사가 나오네요. 여기서 유승환 기술가다가 심승태 조교사 얘기를 빌리자면 말이 좀 폭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가버리면은 이 페이스 안배를 하면서 호흡을 골라가면서 자기가 어디서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어리고 주행이 좀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는 그냥 주구장창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나 몰라 하고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배워야 될 부분, 경주마라서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가르쳐야죠. 마방에서도 가르치고 기승하는 기수도 이 마피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심수대 조교사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폭주하는 경향이 있으니 기수가 그걸 알고 있고 마방도 기수도 알고 있어서 좀 더 제어하면서 마필에 좀 호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을 계속 모색을 할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먹힌다면 충분히 단거리 경주에서는 순발력 있는 마필이니까 뭐 일단은 순발력 있으면 한 50%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단거리 1000m에서는 그렇잖아. 그래서 이 마필은 그렇게 한번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승환 기수가 주행검사도 받고 어차피 이 마필은 이제 가르쳐가는 단계인 거예요. 뭐 현장에 가시면은 1경주 편성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도 이게 인기마로 부상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마필은 아직 배울 거 다 못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필이 입상을 할 거다 안 할 거다를 논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워낙에 편성은 약하니까는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좀 더 비축을 한다면 충분히 통할 수도 있는 편성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 마필의 마방의 조교사나 아니면 기수도 이것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가 않는 거죠. 아까는 불안한 요소가 있는 마필인 만큼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경주 출전하는 뭐 신의 축복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마필은 4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자, 1번마 수제비입니다. 이 마주님이 다음에 말을 또 하나 사시면 감자 수제비라고 지으면 어떨까?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에휴. 마주님, 수제비가 뭡니까, 수제비가. 아유, 말 이름부터 말이 못 뛰겠다, 기분 나빠서. 뭐, 그건 뭐, 마주님 마음이니까 뭐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사실 수제비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딱 한 번밖에 없죠. 9월 1일 경주에서 약체 편성해서 결국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매번 인기를 끌고, 뭐 선행을 간다든가 선행권에 따라가도 걸음이 안 나왔던 마필이다. 다만, 유일하게 유승환 기수만 이 마필을 3차를 갖다 대면서 걸음을 이끌어냈던 기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경주에 제가 이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입마호흡이 좋으니까 더 뛸 거야가 뭐 솔직히 말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기본적인 거는 마필의 능력이죠.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아야지만 지속적으로 걸음을 보여주면서 상금을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수제비가 지금까지 한 9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동안에 보여준 걸음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능력마가 아니고 기복마로서 항상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 왔다는 거죠. 자, 4경주에 출전하는 수제비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이거 승부처예요. 사실 제 이 4경주가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근데 제가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유승환 기수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게 6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승급을 했을 때, 야, 5등급에서는 좀 만만치 않겠다. 왜? 걸음이 드러났으니까, 이 마필이. 6등급에서 보여준 게 뻔하잖아. 뭐, 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랑 뭐 기술이 뭐 갑자기 뭐 변하나? 뭐 갑자기 뭐 애가 뭐 껍질을 벗어 뭘 벗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거기서 조금 더 나아지는 거지. 갖고 가르치면. 그런데, 지난번 승급전에서 의외로 마필이 뛰더라. 자기도 좀 놀랬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승환 기수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수제비의 변화가 조금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수제비를 강력하게 노리고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인데 이거 놓고 때리자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왜?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수제비란 마필 자체의 자원이 물론 편성상으로 다른 마필도 강하지 않지만 수제비란 자원이 과연 얼마만큼 걸음을 보일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태는 나쁘지 않고 유승환 기수는 5등급에서 기대보다는 분명히 더 뛰었다. 기대보다는 충분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대거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어넣게 못 준다. 뭐 수제비는 뭔가 확연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조금은 믿음감이 좀 떨어지는 마필이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유승환 기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세 번째 만나보는 마필은 바로 11경기에 출전한 마필이에요. 바로 시이원마 마이티싱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24조에 뭐 경사가 났죠. 이거 하나 들어오면서 도대체 이 마필의 한계가 어디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겁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경주는 대상경주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대상경주에 나오지 않고 1등급까지 올라왔던 마필이고요. 또 보여줬던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다 우승을 차지하고 6승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워낙에 좋았었죠. 그래서 이 마필이 과연 강자들 팀에서도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증 무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청담도끼 트리플라인 문학치프 뭐 실버울프 마이티싱까지 당일날 이날 경주에서 이 마이티싱이 1번 게이트였어요. 이 대상 경주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티싱 보여준 걸음이 있잖아요. 강자들과 처음 경주긴 하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 마필은 솔직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검증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잘났다는 얘기 하는 거야. 어찌됐든 못 뛴 걸음은 아니죠. 뭐 처음으로 강자가 뛰어서 이 정도 걸음을 뛰었다고 한다면 못 뛴 걸음은 아닌데 역시나 뭐 마신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이 이게 한계인가 이런 평가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를 내리기엔 좀 섣부른 평가인 것 같고요. 당일날 마신차가 좀 많이 났던 거는 마이티싱의 그 컨셉 자체가 제가 그 말씀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게 썩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예, 완벽하게 마이티싱이 뭐 100%의 컨디션을 가지고 출전한 경주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이러한 경주 모습을 보고 이제 3세의 마필을 이게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11경주가 원래는 이 돌콩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필, 능력마죠. 뭐 촉담도끼와 그랑프리 경주를 겨냥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돌콩이 출전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돌콩과 마이티싱의 배당이 아마도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출전 등록은 미리 해놓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돌콩이 또다시 구조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시원 마이티싱이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최근의 상승세의 걸음이라든가 아니면 능력, 보여준 능력이라도 뭐 압도적인 충무화로 팔릴 겁니다. 뭐 단성식 1.0, 뭐 복연성식 1.0, 연식 1.0, 그러니까 압도적인 충무화로 팔릴 거고요. 저 역시 마이티싱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그냥 쉽게 청담 도끼도 없고 뭐 트리플 라인도 없고 아무도 강자가 없기 때문에 손쉽게 우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기를 마친 유승환 기수도 마이티싱과 인연을 맞을 기회가 별로 없었죠. 한 번도. 그래서 처음 타보는 마피긴 하지만 느낌이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인기 1위 마필 너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왜 이 마필이 인기 1위인지 그리고 이 마필 능력이 얼마나인지는 제가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래간만에 경마장 오셔갖고 저 말이 뭐지? 저게 왜 긴 기로가 달려? 저거 대가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능력 있는 말이에요. 아직 3세의 마필이고요. 아마도 이번 경주 분위기 좋으면 그랑프리 경주에도 한번 명투사별 내리지 않을까. 근데 뭐 말을 아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성공도 조교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내년도가 이 마이티싱이라는 마필이 더 기대가 되는 마필이다. 또 유승환 기수도 처음 타보지만 마필에 대한 기승한 느낌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 마필은 그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에 만나본 기수는 유승환 기수예요. 3마리의 마필을 말씀을 드렸고요. 1경주에 1번 신의 축복, 4경주에 1번 수제비, 그리고 11경주에 12엄마 마이티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마리의 마필들 실전에서 어떻게 뛰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토요일 경마 본 예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본 예상입니다. 제가 승부처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는요. 4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4, 7, 8, 10, 4, 7, 8, 10 4개의 승부처고요. 자,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제주 경마는 3경주에서 한대건 메인 승부로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이라든가 에이스 경마 책자 거기에 보면 무통장 문자 그냥 문자 신청도 다 나와 있으니까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찾죠. 없으면 찾아서 하면 돼. 그럼 막 누가 떠먹여 줄 것도 아니잖아. 싫으면 음성 듣든가.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토요일 경마 1경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10마리의 마필이 출전했고요. 책자를 펴놓고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편성이 그래요. 능력이 되는 것이냐? 아니요. 정계가 좋은 것이냐? 아니요. 뭐 하나 보여준 게 없는 국산 6등급의 별정 A경주입니다. 그냥 편성 잘 골라서 나도 돈 좀 벌어야지. 그리고 이제 월초경마답게 잔뜩 부진마들을 모아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대건이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파마 파레시아예요. 오늘 제가 목요일날 이초영 기수를 만났는데 이초영 기수가 좀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손목의 인대가 좀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병원 간다 하고 갔는데 말에 기승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악다구니가 있는 이초영 기수이기 때문에 아마 탈 수도 있고 심하지 않으면 타겠죠. 3번 파레시아에 대한 평가는 좋습니다. 이초영 기수의 평가도 좋았었고요. 또 이게 사연이 있죠. 지난번 경주 때도 배당판 상당한 인기를 모았었는데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발주하면서 다른 마필에게 상당한 방해를 받아요. 추돌을 심하게 하면서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어가지 못했죠. 호밀권은 밀렸고 경원 직선 한 발을 발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뭐 추임마도 아니고요, 사실. 앞선에 충분히 갖다 붙일 수 있는 선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철강이도 알아요. 이철경 기수도 이 말에 기승하는 제가 이철경 기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이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자기가 승부가 걸리면 잘 안 지는 기수입니다. 그리고 레이스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잘하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경 기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황 파레시아가 발주 늦바라고 올라와서 뭐 추임마다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선행마가 없는 편성 빠른 마필이 신의 축복이라든가 보면 울트라 미사일이 빠르고 다른 마필들이 고만고만하다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이 팔목을 다쳐서 인대가 만약에 늘어났다고 한다면 기수 변경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기승을 하는데 팔이 안 좋아서
마피를 추진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은 들지만 만약에 제가 목요일날 취재 들어가서 이철용 교수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파마 파레시아를 그냥 충만하게 공략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방송에서 오픈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한번 두시고 객관적인 능력상으로는 사마 파레시아가 가장 입상권에 근접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본 신의 축복은 제가 직접 만나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반이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폭주라는 스타일이다라고 심스테 쪽에서까지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잘 배워나가야 되겠죠.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은 선행을 가더라도 금방 울트라 미사일이 원체 빠르니까 이게 갖다 쳐 비빌 여지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9번을 보내놓고 1번이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고요. 5번 스칼렛 퍼펙트가 김동수 기술을 만나보면 마피는 괜찮은데 이게 보폭이 좀 좁다고 해요. 뭐 편성으로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안젤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별 능력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경주의 내용을 보면 착착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얘도 좀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나아지니까 자꾸 뛰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다고 보여주고요. 3번은 I'm Happy가 지난번에는 공백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방송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I'm Happy는 당일날 뭐 약간은 인기 끌 수 있는데 아마 출전 제외될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에 출전 제외됐죠. 7월달 경주에 출전을 했다가 다시 한번 주기가 길어졌어요. 이 현장에서 컨디션이나 체중을 좀 체크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조교 때 보면 큰 이상은 없고. 10번 천연은 뭐 안열 기수에게 기회가 많이 오지가 않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걸음이 뭐 이렇게 크게 좋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뭐 안젤라가 인기권으로 팔릴 정도면 뭐 처녀가 안 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쥐어짜는 한 발, 워낙에 능력이 없는 부진마들이니까 결선 전방에서 그 쥐어짜는 한 발에서 누가 조금 더 뛰느냐 이 차이지 안 되는 말은 없어요. 이 말에. 그래서 저는 3번 파레시아를 놓고 하는데 1번, 5번, 6번, 10번 이 네 마리 앞필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뭐 이걸 다 가져간다면은 얼마나 배당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더 압축된 마법은 공략을 해드릴 거고요. 당일날 현장 컨디션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 결정은 현장 예상에서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만 1경주는요, 3번 파레시아. 철경이가 탈지 안 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유심히. 만약에 파레시아가 입상권에 진입에 실패한다면 이철경 기수의 기승하는 모습을 잘 유심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설경만 2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필드 출전했고요. 뭐가 있을까요? 12마리 앞필드. 이것도 1경주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경주 편성이나 2경주 편성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 3번 하늘 달리아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경주죠. 정정희 기수는 조교 때는 약간 폭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교 때는 정말 인류만데 실전에서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를 못하는 거죠.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글쎄요. 꼭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필이 좀 지갈 길을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편성은 약해요. 뭐 선행마도 없는 편성에 단독 선행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지난번에는 선행을 가려고 했다가 선행을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재결실에 끌려 올라가서 재결실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나카 기수가 마필이 좀 둘러싸이면은 안 뛰려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뭐 근데 경마가 둘러싸이지 않고 뛰기가 선행밖에 더 있습니까? 지 혼자 완전 내빼갖고 뛰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편성으로는 내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0번 4JK가 좀 빠르지만 3번 하늘다리가 안쪽이니까 근데 4JK가 또다시 압박을 하고 그런다면은 하늘다리다가 과연 얼마만 걸어 보여줄 수 있을까 좀 찝찝하긴 하고요. 저는 이번 경기에 재밌게 본 마필이 바로 1번 풍문으로 해요. 네, 이 마필도 능력을 보여준 건 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뛰죠. 그냥 나는 소요 이러면서 그냥 꾸역꾸역 뜁니다. 근데 일단은 이 게이트의 이점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4번이나 10번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공략을 한다고 봤을 때 두 번 필요한 지구력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적의 페이스 안배를 하고 갈 수 있는 마필이 무엇이냐. 그렇게 본다면 1번 풍문으로가 가장 좀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3번 빅토리아 3번은 또다시 바람 불 거예요. 네, 바람 불어도 바람만 불라고 하십시오. 안 사줘도 되고요. 우리 평수형. 네, 우리 거탑에 타는 평수형. 참 사람 좋아요. 네, 인사하면 그냥 허허허 하고.
근데 성적은 싹 안 나오죠, 평수형이. 부상 이후에, 뭐, 마필을 기승할 기회도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열심히 타겠죠. 뭐, 거탑이라는 마필이, 뭐, 평수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실망감을 좀 많이 주는 마필입니다. 계속 좀 뭘까, 갖다 붙여놓으면 덜 뛰고, 좀 참아보면 또 끝걸음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긴 하는데, 해결이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고탑도 아주 능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어요. 경쟁력은 있지만 과신할 수 없는 마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8번 알렉산드로스도 지난번에 쥐어짜고 착순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능력이 좋다라고까지는 평가하기 힘들 것 같고, 의외로 10번 4JK가 거리를 줄였다면 이거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쪽도 아니고 외곽이라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만나본 이동진 기수는 선행이라면은 뭐 한번 버텨보겠는데 라 했는데, 3번 하늘을 달리다가 뭐 짱구도 아니고 선행을 양보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리한, 뭐 가장판에는 인기를 끌겠지만 상당히 불리한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시엠마 화이트 플라워가 그래도 끝걸음 있는 모습이라서 외곽에서 올라온다면 이마필이 이변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이경주는요, 뭐 3번 하늘을 달리다가 인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인기를 모으고 또 우승도 하고 입상도 할 수 있지만, 이거 뭐 말이 언제 그렇게 뛰니까 기복 있게. 4번이 오는 건 오는 지적하시라 하고, 1번は풍문으로를 충만을 놓고 4번이 입상권 진입에 실패를 했을 때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조금은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번は풍문으로 한번 노려보겠고요. 뭐 5번마 거탑, 8번마 알렉산드로스, 뭐 10번 화이트 플라워, 이러한 나필들도 한번 1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이경주는 정신상 건강에 좋습니다. 괜히 또 4번 놓고 했다가 뭐 퍽퍽 걸어가니까 뭐 또 아유 씨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한숨 쉬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재밌게 내가 어떻게 맞고 가서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다면 조금 더 잘 준비한 마필에게 점수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서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300이고요. 11마리 마필들.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사마 가온포스는 기대 이상의 선전이죠. 물론 이제 9월 2일 경주에서 실전을 경험을 하고 나서 지난 10월 6일 경주인데 상당히 말이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발주가 상당히 엉성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발주는 밀렸는데 바로 밀어서 중국권 갖다 댔고요. 결승선 전방에서는 뭐 때리면 때리는 대로 탄력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아주 파괴력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걸음이라고 한다면 우승 못하면 이상하죠. 편성을 잘 만났고요. 거리를 1300으로 늘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발주가 좀 엉성하니까 거리를 좀 늘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정이 되고, 일마 소아라 우추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노려봤던 마필이에요. 위너브라운의 가온포스는 뭐 넘어서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하지만 이 소아라 우추의 변화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복마권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때문에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박상욱 기사가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박상욱 기사가 그날 낙마했는데 상금 벌게 있으니까 박상욱 기사가 출전하는 거다. 그중에 이거 하나도 소아라 우추도 포함이 된다. 분명히 변화가 있다. 소아라 우추 여전히 좋아요. 근데 발주가 조금 고르지 됐는데 지난번에 1번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강간상각이 되기 때문에 소아라 우추 이번에 좀 변화된 걸음을 좀 기대해볼 만하고요. 근데 이렇게 좀 변화를 보였던 마필을 막상 승부가 걸려서 돈 한번 벌어보려고 하면 또 말이 또 안 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좀 기수도 좀 긴장을 하고 예전에는 뭐 관심을 못 받던 마필이 좀 주목이 되면 사람도 그렇잖아. 매번 1등 하던 놈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능력을 보여서 1등을 하면 우와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 경주 인기 받아갖고 뭐야 뭐다 이러는데 똑같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일단은 그 위에 타고 있는 등짝이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번화 룰즈 2000은 조금은 더 들려줄 것 같아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의 내용을 보면 뭔가 이렇게 전개를 쉽게 못 끌어내는 모습은 있는데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온포스가 발주가 좀 엉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철균 기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선행을 한번 추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마필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안고 가겠고요. 7번 루미네스는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골마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싹수는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발주가 좀 느려서 발주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발주를 연습을 했는데 발주는 굉장히 괜찮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늑발을 하던 마필도 자꾸 이제 보완을 하면 한 달 동안 늑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준비 과정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무시 못할 것 같아요. 8번마 아이언하트도 아주 못 뛸 만한 마필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분명히 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기대죠. 정구간 바깥으로 기댐 때문에 재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기대요. 이번엔 또 안쪽으로, 지난번에 바깥쪽으로. 선행을 한번 내뺐으면 좋겠는데 선행 가기는 쉽지가 않고 이건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아닐까. 이번 아니더라도 아이언하트는 기억해놓았다가 9 막건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조에서 2마리 출전시켰어요. 당대로얄과 롤즈 2000. 당대로얄은 지난번에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를 갖다 냈습니다. 끝걸음 자체가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약간 무뎌지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았지만 뭐 편성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오히려 실문 만마 로마가 뭐 이게 인기를 끌지 안 끌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경주 때 만마 로마가 이 결승선 직선으로 해서 안쪽 기댐으로 주의를 받죠. 꾸준히 중간 그룹에서 밀어주면 탄력이 제법 나와요. 그래서 이 마필은 거리를 좀 늘린 것 같더니 바로 또 1300을 늘렸어요. 리카르도 조거가 똑똑하게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이변이 나온다면 실문 만마 로마까지도 한번 기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가온포스는 웬만하면 충막감인 것 같아요. 1번 소아라우츠도 무시는 못하는데 안쪽에 있는 마필,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6번, 7번, 10번, 11번이 정말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4번, 1번을 인정을 하면 현장에서 4번, 1번을 놓고 3번 맞고는 공략을 하든가 이 중에 골라서 아니면은 아예 4번, 1번 중에서 1번을 걷어내고 이거 1번이 더 불리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번에도 발주가 좀 안 좋았었는데 또 발주 안 좋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컨디션이 안 떨어졌다 이러면은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6번, 7번, 10번, 7번 중에서 차라리 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4번, 1번이 최저 배당이니까 의도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저배당 2배짜리 점배당짜리가 인정할 만하면 제가 방송에서 인정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 근데 이거는 뭔가 찝찝해. 뭔가 내가 지금 자꾸 눈에 걸려. 소아라우츠가. 잘 뛰겠죠. 지난번 뛴 거로만 보면 잘 뛸 수 있는데 뭔가 찝찝해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일단은 제 마음속에서는 최저배당을 공략하지 않고 비인기권 앞에들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첫 번째 서울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9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해서 코로나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있어요. 바로 1번마 수제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2번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겠고 자, 2번마 팝스트리트, 뭐 3번 라온 시리우스, 뭐 6번마 럭키 봉화 뭐 이러한 마필들이 인기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면은 되게 쉬운 경주예요. 근데 이 마필들이 현 등급에서 전체적으로 다 기복이 있죠. 매번 인기가 실리고 졸전이고 결정력이 더 나올 것 같으면 안 나오고 선행을 갈 것 같으면 선행 못 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는데 능력마가 없는 경주다 보니까 인기는 실리는데 내가 이걸 믿고서 과연 충마로 놓고 승부를 해야 돼? 이 마필이 정말 능력마야? 이것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기만 하고 말지. 이게 아니라 뭘 합니까? 한대건은 이번 4경주를 승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아니 왜 이런 똥말들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자, 한대건이가 무조건 왔다. 이 마필은 대가리다. 충마다. 이렇게 확신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충마 알면 후착 찾아서 찍어 먹을게요. 한번 찍어 먹어봅시다.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알지. 대가리 서 있는데 후착건 못 때릴 이유 없어요. 자,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시원하게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000m고요.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속상해 볼 때마다. 자, 1번마 피닉스 울프. 이게 참 신기한 말입니다. 9월 7일날 주행검사를 보면은 시종 여유죠.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고.
근데 지난번에 12번 게이트 4코너 지점까지 출발한 이후에 바깥으로 내내게 됩니다. 그게 졸전이죠. 정말 무기력했다라는 평가를 낼 정도로 거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필은 끝나고 나서 도대체 저 말의 정체는 뭐야? 다 안 좋지 않았거든요. 모든 내용들이. 그런데 이게 1번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거 완전 극과 극이죠. 지난번에 12번, 이번에 1번. 밀고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으니까 밀고 나가 선행은 물 건너 갔어요. 왜냐하면 6번만 울트라 펀치가 원체 빠르니까 뭐 스캐너도 되지 않고 선행 물 건너 갔죠. 선입권의 포지션을 간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 다른 바디 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얘가 안에 갇혀있는 거지. 모래 맞는 건 어쩔 수 없고 뒤에서는 밀고 오죠. 바깥에 나갈 수 없죠. 얘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얘가 지금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조교 때. 좋아요. 실적으로 보면. 얘가 이번 경주에 가장 강력한 키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최저 배당일 거예요. 이번 5경주가 토요일 경마에 가장 좀 낮은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3번 이스트 캐남과 6번 울트라 펀치가 가장 강력한 인기만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6번 울트라 펀치는 상당히 순발력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난번에 이스트 캐남을 3화시는 이겼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충만감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 이스트 캐남도 솔직히 못 뛴 거라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전개가 잘 풀렸다는 느낌? 네. 그리고 자꾸 외곽을 빼려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장초의 기술을 좀 한참 얘기를 했는데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3번 이스트 캐남은 일본 007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입상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 찝찝하네 느낌이. 뭔가 찝찝해. 근데 뭐 당일날 점배 다닐 거예요. 1.5, 뭐 7배, 8배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두 마필 다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들이 이변은 조금은 더 가능하지 않을까. 1번 티니스루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6번, 3번 뭐 다 나쁘진 않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베스트 구남도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의외로 탄력이 붙어요. 못 뛸만 아닙니다, 이거. 이역기수도 힘이 차면은 조금 더 띄워줄 마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베스트 구남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우정의 향기가 실전을 경험했는데 이게 또 조교 때는 괜찮은데 실전에서는 풀빵이네. 이거 뭐 청수 여제도 나름 팔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마필이 밀어주고 힘이 없고 그래서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0분만 MJ 파워는 순발력은 있는데 외곽이라는 점이 경주를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래를 맞으면 또 어떨지 선행 같기 때문에 애매해요. 내가 좀 속편하게 하려면 6번, 3번 놓고 1번, 7번 뭐 3복승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이거 좀 땡기네. 1번 놓고 3번, 6번을 확 때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니 물론 질 수 있죠. 1번이 지고 6번, 3번으로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한번 그냥 배당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본다면 6번, 3번 이 막권이 가장 유력한 막권인 건 맞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당 너무 없으면 3복 할 거고요. 배당이 너무 없고 한대건이가 꼴리는 게 있으면 1번 놓고 할 거고요. 참고해 보십시오. 1번, 7번 두 마리 앞에는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3복 활용하실 거면 현장에서 한번 두 마리 앞에는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6번, 6번, 3번으로 그냥 끝이 나도 할 말이 없어. 자, 6번마 울트라 펀치 3번마 이스 결승선 통과합니다. 왜 이렇게 선수 있다고. 자, 서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300이고요. 12마리 앞필들. 일단 이것도 약간 눈에 보이는 마필이 있어요. 실무 헤들매. 선입권에 따라가서 한 발을 썼는데 편성이 약했었고 지난번에 103매직킨만 썼었지 뭐 다른 마필들은 강자가 없었으니까 55.5kg 부담량 늘어났어요. 이제 검증 무대가 됐죠. 여러 실버 게이지 들어왔는데 야 편성 기가 막히다. 이보다 더 약할 수가 없다 이게 편성. 그러니까 장추의 기술을 만나보면 이제는 선행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뜻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죠. 그죠? 예. 이마필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마필이 이제는 조금 55.5kg 부담이 무거우니까 그래도 돈을 벌려면 선행을 가는 게 낫다라고 평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어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저는 어쨌든 간에 실험을 해두면 괜찮게 봐요. 상대방을 팔는 일본말 라온 제임스도 정정의 기수도 뭐 아주 매력적인 선행마가 아니다. 취입도 되는 마필이니까 상태도 괜찮고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뭐 이 정도 편성을 한다면 거리를 늘렸다 하더라도 상대가 워낙 약하니까 안 될 것도 없고 백두현 영상은 저도 맨날 그 사람이니까 그렇고요.
상막 개척자도 김동수 기수는 조기해보니까 의외로 괜찮다고 하는데 워낙에 늦추입이라서 좀 답답하네요. 더 파이널은 제가 이 마필은 항상 좀 욕을 했던 마필인 것 같아요.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인기마다. 또 인기 1위다. 또 인기 1위 되고 3차 할 거다. 제 예언이 많이 맞아 떨어졌죠. 7년 동안에 2번의 입상을 했는데 저는 그때도 아마 이거 배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결정력에 부족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큰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패출을 났어요. 패출을 나오고 나서 이제 한 달간의 공백기인데 말하면 괜찮더라고. 패출했는데.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패출혈이 남은 마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가감하게 밀어주질 못하죠. 패출이 자꾸 나면 퇴출될 여지도 있고 어차피 말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또 패출이 난 말들은 또 납니다. 네. 아주 그냥 한 번 터진 배가 또 터지는 계속 터지는 겁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의외로 고마 스피드 쇼크는 강급됐는데 지금 5등급입니다. 원래 4등급 뛰던 마피인데 상태는 좋아도 좀 그렇고 승리 플러스도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개편상에서 온 거니까 이건 5등급에 올라와도 한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의외로 대안이 없네 이게 2번, 4번, 5번밖에 없네. 1번, 7번을 꺾을 만한 마피들이 인정하든가 아예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 하겠습니다. 1번, 7번 두 번 앞에 말씀드리고요. 다른 마피들은 사실 땡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금마 7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자,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좀 더 언급을 해드리면 지난번 10월 13일 경주였었죠. 라온로키가 제가 이마필을 놓고 승부를 했다가 주목도끼가 선행을 나가는 바람에 라온로키의 특징은 그거예요. 오로지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섰을 때 조금 더 경주력을 보여주는 마피다 보니까 초반은 좋았어요. 발전 좋았는데 주목도끼가 또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좀 선행 가자. 1번 개체에 선행을 쭉 나가는데 내 심장이 나 심장이 있구나. 심장이 파지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 왜 선행 뺏기면 안 되거든 라온로키는. 제가 이번 주에 동진이 만났을 때도 이번엔 선행 뺏기지 마. 그랬더니 게이트 조건 좋으면요. 그랬더니 게이트 12번이야. 참 재수도 더럽게 없어 이거 진짜. 이시영 조교사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제가 춘마트 표정에서 이시영 조교사를 못 만난 지 꽤 됐는데 이시영 조교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선행 가면 말의 힘도 차있고 하니까 좋은 모습 기대가 되는데 결국은 전개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승부처예요. 한 달에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까드린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걸 다 팔아먹을 수 있는데 까드린 거라고요. 라운드키 지금 상태를. 전 지금도 재밌게 봐요 이번 경주에서도. 다만 충막감은 따로 있죠. 여러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그 마필들도 하나하나 다 약점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약점을 모르면 그 마필을 맹신하게 돼요. 그 약점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조금 더 언급해드리겠고 팔리지만 안 되는 마필은 버리고 안 팔리지만은 안고 가야 될 마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한 달간의 충만은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린 라운로키가 아니에요.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번에는 옵니다. 지금까지는 똥나같이 뛰었지만 이번엔 반드시 옵니다. 자, 한대건 그 마필을 가지고 두 번째 메인 승부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8경주고요. 연타석으로. 물론 이제 제주가 껴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7경주에 이어서 서울중마 8경주 이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던 10분마 주목도끼가 다시 한번 슈타표 던집니다. 나 이거 승급할 줄 알았는데 승급 안 했네. 4등급에서 이거 못 올라갔어요. 상당한 여유가 있었죠. 선행 나가니까 3마신 차의 여유. 전 이거 놓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 마피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저는 주목도끼를 워낙에 좋아하는 마필이고, 제가 이 주목도끼를 가지고 승부를 많이 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목도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주목도끼가 올 때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주목도끼의 불안 요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송이 어딨나. 자기 승부처인데 인기만을 팔리는 마필을 나 이거 자르고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자르고 싶어. 이러고 안달복달하고 자빠졌으니까 합니다.
한대건은 합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0번마 주먹도끼가 한대건의 승부처의 충막감이 아닙니다. 과연 이 마필들 중에서 어떠한 마필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필들이 능력으로 주먹도끼를 이겨낼 수 있느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흔적여성에서 이번 8경주 이어지는 승부처예요. 7경주에 이어서 연달아하는 승부처인 만큼 한번 누가 말하는데 뭐 판때기 뜯는다고 판때기 한번 뜯어봅시다. 마사회 근거에서 눈 한번 찾아볼 테니까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서경만 9경주로 펼쳐집니다. 1700m 타고요. 9마리의 마필들 출석 펼쳐졌습니다. 일단 내용이 좋은 마필은 1번마 엘란, 3번마 정동지존. 이 두 마리 내용이 좋아요. 보여준 게 별로 없죠. 제가 오프에 드리는 거예요. 엘란도 박병일 교사의 말을 빌리자면 많이 좋아졌어. 이 마필이 이적해 와서 참 별거 없이 뜨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적하기 전에는 좀 뛰었던 마필인데. 근데 발주가 문제죠. 항상 발주에서 항상 출발 분량이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 경주를 원하는 대로 풀지도 못해요. 과연 빅토아르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얼마만큼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말 좋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3번마 정동지전은 사실 능력이 뛰어난 마필은 아니죠. 계속해서 혼합군 경주에 쓰면서 우승도 하고 7월 28일날 8월 26일날 경주에 공백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마필이 지난번 8월 26일 경주를 보면 전개를 바닥에서 하면서 직선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끝걸음을 보여줍니다. 항상 그래왔던 마필인 것 같아요. 참고 있다가 딱 한 발 했으면 그만큼을 뛰는데 이게 좀 느리고 능력만 없는 경주에서는 분명히 빛을 볼 겁니다. 이번 경주가 딱 그 편성이 아닌가. 크게 능력마가 없다면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번 정동지전을 한번 의도적으로 충마로 놓고 바닥 주인마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오면 끝인데 그 정도로 한번 제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3번 정동지전은. 3번 키만은 참고 타도 안 되니까 장추혁 기수가 오늘 그러겠는데 참고 타도 안 돼서 이제 가는 데를 한번 내비둬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장추열답게 탔죠. 그러니까 장추열 기수가 이렇게 뭐 다미를 하고 마필의 힘을 비추겠다가 한 발을 쓰는 데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거든요. 근데 장추열 기수조차 다미라는 게 옳은 것 같지는 않다. 그냥 한번 얘가 가고 싶은 대로 한번 오늘 이번 경주에서는 내비둬 보야겠다. 뭐 전력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오늘 캡틴 파워가 선행이에요. 선행을 가야 됩니다. 캡틴 파워는 선행을 가는 게 좋죠. 만나면 김동수 기수나 심순대 주고사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난번 경주 좀 아쉬웠다. 정말 절호의 찬스였죠. 제가 이거 승부처로 가져갔다가 아주 개차 많이 났는데 이마 캡틴 파워를 놓고 제가 승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데 휴양을 갔다 왔던 패스트 패션이라는 휴양마가 선행 잘 받은 이기범마 캡틴 파워를 넘어갑니다. 무리를 해서. 그래서 캡틴 파워는 중간에 경주가 많이 꼬였었고요. 결국은 선행을 갔다가 내주고 직선에서 또 한 발을 겨우겨우 버티는 모습. 전개가 꼬였다는 부분이 단점인데 이런 거죠. 지난번에 안쪽 게이트 2번에서 발빠른 마필이 없고 4번만 패스패스는 휴양마였으니까 절호의 선행의 기회를 맞이한 상태에서 이렇게 경주를 풀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편성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캡틴 파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선두권을 추구해 볼 텐데 이상한 말들이 또 깽판을 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말 상태는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김동수 기수로. 실망 가나도라는 9월 16일날 경주 이후에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산통이 있어요. 산통은 이 내장이 꼬이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산통 이후에 이 경주마들이 상당히 못 뛰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오장육보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가나도라가 또 팔릴 수 있는데 글쎄요. 2차국으로 승급해서 뭐 지난번에 비인기권이었는데 저는 능력이 없다고 봐요. 예, 뭐 산통도 산통 문제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지 않다고 봐요. 공마 대천에 있는 유성환 기수는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뛰는데 뭔가 좀 결정력은 아쉽다라고 하고 있어요. 편성은 잘 골랐는데 역시나 뭐 편성만 잘 고른다고 되는 게 경마가 아니니까 많이 뛰어줘야지 되지. 아니 뭐 선두권에 가담도 하고 원하는 대로 맨 처음에 잘 가. 쓰던 전방에서 안 뛰는데 어떡할 거야. 기수는 애가 타고 말은 힘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8마 수송챔프라든가 2부마 스트롱맨 이 두 마피들은 한 마리 8마 수송챔프는 추임마고 2부마 수송맨은 선임마인데 능력이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스트롱맨은 언뜻 보면 괜찮잖아요. 안쪽 게이트에 주전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뭐 문정균 기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마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수가. 근데 기복이 원체 심하죠. 게이트의 조건은 좋기 때문에 무정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구경주 잘 정리하셨습니까? 한대관이 가장 노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3마 정동주입니다. 개바닥에서 지원자 출입하는 마필.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고 부담감도 없잖아 있지만 그 정도를 감수하고서라도 3번마 정동주전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3번을 놓고 하되 후차권에서 뭐 1번이라든가 2번이라든가 5번 뭐 9번 이런 나피들은 현장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토요일 경마, 죄송합니다.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 경주거리 1400m 2등급 경주인 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2경주 이번 모로피즈는 힘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태 좋아요. 자, 이번 파나노아십니다. 제트가 2번을 차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냥 갑니다. 2번 놓고 1번 쪽으로 완장 들어갑니다. 모르피스 1번, 2번 두 마리 크게 앞서 있고 5번 경주리 1300m 제7경주 국민드림 기부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전복 캡틴이 지난번에 굉장히 잘 쓴 모닝이었었죠. 7번 매니블레이드가 8번만 큐피드 닥터가 취소되는 바람에 경주의 조건이 훨씬 더 좋아요. 7번 놓고 2번 10번. 2위는 6번마 전복 캡틴 모습 보이면서 혼합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만 클린업 보드예요. 정말 마피 상태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7번만 원더풀 잭팻도 객관적인 능력상 밀리진 않죠. 3번을 놓고 7번, 10번 7번, 3번, 1번 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7번, 3번, 1번 토요일 경마에서 이 한 경주만은 잡고 가자. 먹고 가자. 반드시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 11마리 앞으로 출전했고요. 일단 실버 적격 신화는 자르겠습니다. 경주를 1800 소화할 수 없고요. 뭐 이게 상당한 인기를 끌 텐데 저는 이 마필 자체의 자원이 좋다고 보지 않아요. 1700도 겨우겨우 왔는데 1800이면 얼른 잘라야죠. 제 승부처예요. 그것도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인기만 한 마리씩 이렇게 잘라드립니다. 실버 적격 신화 배팅 안 할 거고요. 선행 갑니다. 분명히 선행 가는데 이거 잡힙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권은 실버 적격 신화다. 제 메인 승부처예요. 제가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 요거 빼고 다른 마필들 가지고 한 대만 승부해 드리겠습니다. 2번만 황금 들판, 1번 푸른매, 뭐 3번 청혼시대, 3번 이겨주마, 5번 지상명령, 뭐 8번마 왕의대로, 10번 프라이미니 요러한 마필들이 좀 어울려서 좀 팔려요. 이 안에 뭐 인기권도 있고 약간 비인기권도 있는데 인기권이지만은 인기 1, 2, 3이 안에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맞고 못 사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대건이가 정리했습니다. 어떤 승부입니까?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더바가 메인 승부처. 배당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단통박권으로 시원하게 때려줬던 한대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반드시 주력박권으로 떨어져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실마 적벽 신화 자르고 한대건 멋진 승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4마리 앞필들. 뭐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말은 들을 게 많은데.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마이티 싱. 왔죠, 이거는. 뭐 정확하게 설명 드렸으니까 두 번 설명 안 하겠고요. 12번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마필은 3번 신조대역과 8번 가을의 전설이에요. 이 두 마필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마필들은 사고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9번마 반야동행이라든가, 뭐 10번마 야오선샤인, 뭐 이런 나피들이 조금 더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는데, 뭔가 불안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죠.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YT층을 놓고 3번 신조대엽은 수성은 꺾였어요. 뭐 나이가 5세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공백기도 갖고 뭐 지난번에 뭐 대상 경주에 나가서 워낙에 상대들이 잘 뛰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약간 좀 수성이 꺾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정도 편성에서 상금 벌 수 있을 때 한 번씩은 써먹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될 것도 없고요. 8마 가을의 전설이 사실 이렇게 뒤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뒤가 좋은 편은 아닌데
편성을 항상 잘 고르는 배세선 주교사기 때문에 해볼만 하니까 나온 거예요. 감자까지 받았고 지금까지는 좀 약자 틈에서 싸웠다고 볼 수 있고 가을의 전설이 폭발적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에 다른 마피들이 못 뛰니까 문학치프라든가 뭐 돌콩 이런 마피들은 이길 수 없고요. 어차피 해볼만한 상대들 만난 만큼 후회 없는 승부 예상이 되고요. 만나면 박병일 주교사는 9번 반야둥행이 나아졌고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 편성으로는 뭐 안 될 건 없으니까 들이대보는 가치가 있고 13번 야호 선샤인은 마피를 좀 밀어줘야 되는데 감량 마이너스 5kg 이게 참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이티싱이 52 받았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50 지난번 대비해서 몇 킬로 빠진 거예요 도대체. 12번 놓고 하십시오. 12번 놓고 8막 가을의 선수 한번 신조돼요. 두 마리를 우선 공략을 해보겠고요. 9번과 13번 중에서 한 마리만 현장에서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등급 경주기는 하지만 조금 우열은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설금화 1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400이고요. 9마리 앞에 투자했는데 이것도 약간 우열이 드러났죠. 1400m의 이 경주의 키를 가지고 있는 마피는 바로 2번 마 스타켓이에요. 참 계륵같이 뛰죠. 굉장한 발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주기 이탈해서 누군가 경합을 한다든가 선행을 빼앗기면 안 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가서 상당히 여유가 있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경주를 면밀히 살펴보면 8번만 매직텐, 외곽에 있는 8번만 매직텐을 제외하고선 이 2번만 스타켓을 괴롭힐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괴롭힐 마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선행을 경합한다? 택도 없죠. 2번만 스타켓이 8번 매직텐에 월등하게 앞섭니다. 발주기 탄력이. 그러니까 이번에 편안한 선행으로 이 경주를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찝찝한 건 아니다. 이건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최근에 또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스타켓은 경주의 조건이 좋아요. 단독 선행이니까. 말 상태는 그냥 무난무난하고요. 1번만 아멘다는 지난번에 1700 뛰었다가 정말 삽질거리 중에 삽질거리 했죠. 이 말이 안 뛰어버렸기 때문에 김정준 쪽 기수도 후비권에서 한 방에 어렸지만 안 뛸 거예요. 경주가 1700에서 안 뛴 건지 거리를 줄여봐서 1400이라는 점에서는 한 발에 있는 마필이니까 무시할 수 없겠고. 이 SUK는 마방에서는 분명히 이거 각질 변경을 했다. 취입을 하겠다. 참고. 근데 지난번에 태종이 형이 이걸 밀고 나왔죠. 밀고 나와서 선입권에서 전개를 하면서 경우를 한 발에서 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참고 안 타지? 참고 타기를 해놓고서.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태종이 형한테 맡겼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쨌든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아니면 한 발을 쓰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서 편성으로는 뭐 안 될 것도 없죠. 뭐 스페셜 로드힐드 마방 이적 이후에 살아나고 있고 8번 매직텔은 계속적으로 선행을 공략하려고 했어요. 선행을 나서서 막 쥐어짜면서 입상도 하고 했는데 이건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선행 아니면 답이 안 나오니까 마방에서도 계속 그 작전을 하는데 뭐 선행 물 건너 갔죠. 이 뭐 스타켓 나가면은 페이스 안 배야 되는데 과연 그 그림이 얼마나 나올지 찌는 것에 비해서는 배당판의 배당에 비해서는 좀 메리트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번 스타켓을 놓고 하겠습니다. 1번과 5번 중에서 주력막권을 선정을 할 것이고요. 뭐 추위권의 고마 스페셜 로드힐까지 그리고 8번 매직텐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겠지만 뭐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 주력화 해야겠죠. 배당에 좋으면 다 가져갈게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5번 US 유캔이 충가로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 대거는 2번과 스타켓을 놓고 하겠습니다. 2번 놓고 1번, 5번 두 마리 앞을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한대원의 음담패설 방송은 정리할게요. 한대원의 승부처 공지해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대원의 승부처는요 4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4, 7, 8, 10 그중에서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용마 3경주는 메인 승부처예요. 제주용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요일날 대통령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한대원의 음담패설 방송 일요일 경마 대통령배 부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원이었고요. 일요일 경마 예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